요즘 카톡에서 도는 글을 올려봅니다. 정충재 선생 부산 금독을 폭로. 백준흠의 금독을 전후 달라진 모습. 부산 금독을 주범이며 문현동을 노무현 문재인 일당에게 접목시킨 백준흠의 금독을 전후의 모습을 보면 이 사건의 진상이 더욱 명확해진다. 백준흠은 정충재 선생의 부하인 김성태가 소개하여 2002년 3월 15일경 만났다. 김성태가 보물 전문가로 소개하여 정충재 씨는 그 당시 자금이 다 떨어져 어려움에 처해 있던 차 도움을 주겠다는 글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16년 동안의 기가 막힌 드라마가 된다. 백준흠의 비포 학력, 여의도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 직업은 무직, 정치 브로커, 부인 직업 남대문 좌판 옷가게, 주거 최빈층이 사는 5층짜리 남산 아파트. 이게 16년 전에 백준흠 씨의 모습이란 겁니다. 이런 자가 금독을 후는 어떻게 변했을까? 백준흠의 애프터. 충남 공주 소재 SBP 의료회사 상임고문. 자본금 28.5억. 회사 가치 725억. 3일 회계법인 2009년 6월 평가. 박사급 개발 인력 15명. 이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 일요신문 유모 기자가 방문 확인. SBP는 어떤 회사인가?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치료 회사로 성장. 2008년 현재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항암 주사제 SB 주사 개발 성공. 실제로 일본 췌장암 환자 치유 검증. 이런 세계적인 알짜배기 암치료 전문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오너가 되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런데 백준흠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글로벌 암치료 지원재단이 창립 1주년 행사를 지난 2018년 3월 30일 강남에 있는 리버사이드 호텔 7층 대연회장에서 500여 명의 귀빈이 참석하는 성대한 행사를 가졌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해준 정치인이 있다. 그자가 바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다. 부산 기장읍이 자신의 지역구다. 김무성 의원과 매우 가깝다. 김무성은 부산 문현동이 자신의 지역구다. 또 서울대 의대 해부학 교수인 이왕재 박사가 연설을 했다. 그는 이 연설에서 4년 전에 백준흠을 만나 SB 주사제가 20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약임을 듣고 그 내용을 검증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 행사의 신문 기자를 의료 분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치 시사 매체사인 뉴스타운 정성환 기자가 보도했다. 뉴스타운은 당시 문현동 사건을 기사화했다. 백준흠이 손상윤 회장을 찾아가 폭행하여 고발까지 갔다가 취하하고 그 당시 문현동 기사를 내린 신문이다. 또 그 행사에 사회를 본 두 분 중에
한 명이 바로 MBC 싱글벙글 쇼 진행자인 강석이다. 강석은 백준음에게 해병대 사령관인 김명환을 소개한 여의도 고등학교 백준음의 선배다. 모든 퍼즐이 척척 맞아 들어간다. 고졸이 전부인 백준흠이 금독을 후 갑자기 의료회사 오너가 되었고 글로벌 암치료 지원재단의 사무총장이 되어 있으며 수천억이 들어가는 지하 아파트를 짓겠다고 자랑 삼아 발표했다. 남산 아파트에 가난하게 살았던 그가 과연 무슨 돈이 났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 있을까? 바로 이것이 문현동의 진실을 말해주는 정황 증거 그 자체가 아닐까?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동영상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다 공개를 해드리니까 요렇게 찾아 들어가셔서 보시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자, 이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밑에 어떤 분이 한 내용 그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어지간하네 고마해라. 그렇게 상세하게 아는 당신도 이상하네. 이런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요거만 먼저 잠깐 멘트하면 상세하게 아는 게 이상하다. 그럼 이 방송하려면 뭘 좀 더 알아야 방송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청자보다 아는 게 더 없고 그렇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더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더 많이 알아도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이야기가 다 뒤집힐 수 있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분이 밝힌 카톡에 돈다고 해요. 이런 내용이 백준음 씨가 여의도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다. 제가 이렇게 저도 사람들 만나보면 고학력자들이 오히려 이 사회에서는 돈 버는 데 있어서는 고학력자들이 물론 의사가 되고 무슨 박사가 돼서 그렇게 버는 거 말고요. 이런 사업의 세계에서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등학교, 그리고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인지 그건 이제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제 경험으로는 그런 분들이 큰 사업을 잘 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직업은 무직이고 정치 브로커이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충재 씨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러 갔나요? 직업도 무직이고 정치 브로커인 이런 사람한테 왜 정충재 씨가 이 사업을 제안해서 회사 설립하자 이런 얘기를 정충재 씨가 왜 이런 무직이고 정치 브로커이고 여기 보면 부인이 옷가게 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한테 가서 또 죽어도 최빈층이 사는 5층짜리 남산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사람을 정충재 씨가 만나러 가서 정충재 씨는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주변에 여러 사람들에게 돈 많이 끌어다 댔던 분인데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한테 돈을 도와줘야 되겠네요, 정충재 씨가. 벌써 이런 내용을 보고 이거 백준음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 논리 추정력이라는 것은 너무나 빈약한 것입니다. 이런 자가 금독으로는 어떻게 변했을까 하고 이제 애프터를 이야기했어요. 충남 공주 소재 SBP 의료회사 상임 고문이다. 15년, 16년 지난 후의 모습이죠. 자본금은 28.5억이다. 어쨌든 등기부상 그렇게 나온다고 하고, 회사 가치가 725억으로 3일 회계법인이 2009년 6월 평가하였다. 이 내용의 진위 여부는 어쨌든 이 글만 가지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3일 회계법인이 이런 감정평가를 했는지 그런 내용은 제가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고요. 벌써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딱 보면 3일 회계법인이 이런 평가서를 냈느냐, 이게 이제 어떠한 자료로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걸 일단은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그 밑에 박사급 개발 인력 15명, 이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 일요신문 유모 기자가 방문하였다. 일요신문의 유모 기자, 좀 더 실명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유모 기자 이래갖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또 유시성 가진 사람이 이 유모 기자의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더라 통신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유, 길동 이런 식으로 딱 나와야죠. 그래서 이러한 카톡의 내용들이 이렇게 본물처럼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이, 저는 이런 거 딱 보면 이렇게 분석 들어갑니다. 이게 카더라 통신 아니냐. 그리고 본질적인 논평은 좀 더 있다 하고요. SBP는 어떤 회사인가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건 이미 읽어드렸으니까 또 읽을 필요가 없고요. 자, 이 내용. 축사를 해준 정치인이 있다. 그자가 바로 하태경이다. 하태경은 김무성과 가깝고 김무성은 부산 문현동이 자신의 지역구다. 이런 내용이, 이것이 지금 백준흠 씨가 도굴범이다, 이런 데 대한 정황적, 김무성은 또 노무현과 연결되어 있고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그냥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그 다음에 해부학 교수 이왕재 그런 얘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성환 기자, 뉴스타운의 정성환 기자가 보도했다.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의료 분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치 시사 매체인 뉴스타운 정성환 기자가 보도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의료랑 관계가 없는 뉴스타운에서 이런 걸 보도하면 그게 문제가 되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너무나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카톡을 또 돌면서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 이거는 거의 세월호 광풍과 비슷한 거예요. 세월호보다는 약간 규모가 많이 작지만 질적인 내용은 동일한. 백준흠이 손상윤 회장을 찾아가 폭행하여 고발까지, 이게 사실입니까? 백준흠 씨가 손상윤 회장을 왜 폭행하는지, 고발까지 갔다가 취하하고 그 당시 문현동 기사를 내린 신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진위 여부가
뉴스타운이 뭐 문현동 기사를 올렸다가 내린 사실은 있겠죠. 그거는. 근데 올렸다가 내린 이유가 백준흠 씨가 찾아가서 폭행하고 고발해서 취하했기 때문에 올렸다 내렸다 이런 설명인데, 이런 거는 그것도 이걸 보고 믿는 분들이 문제예요, 사실. 그런 분들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 강석과의 뭐 연결, 뭐 김명환, 이분도 제가 팩트를 소개한 내용에 걸려들은 사람이래요. 자, 여기 써있죠. 강석이는 백준흠에게 해병대 사령관인 김명환을 소개한 여의도 고등학교 백준흠의 선배다. 이거 제가 틀렸다는 거를 백준흠 씨도 현상금 걸은 사건이고, 백준흠 씨는 여의도 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무시엄 그때 여의도 고등학교가 이제 새로 생기면서 그때 이제 무시엄 배정받은 77학번입니다. 77학번 백준흠 씨는. 그래서 1회 졸업생인데 여의도 고등학교 백준흠의 선배다. 강석 씨가 백준흠의 여의도 고등학교 백준흠의 선배라는 거예요. 백준흠 씨는 여의도 고등학교 1회 졸업생인데 1회 졸업생의 선배는 몇 회입니까? 강석 씨는 백준흠 씨보다 나이가 6살인가 5살인가 많은 분이에요. MBC 유명한 사회자 싱글벙글. 여의도 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 백준흠인데 몇 회를 졸업을 해? 마이너스 6회 졸업자가 강석입니까? 없는 고등학교를 마이너스 6회 금독을 하듯이 땅 파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의도 고등학교 가면 운동장이 있는데 그 밑에 6m 파고 들어가면은 뭡니까? 마이너스 6회 졸업생이겠죠. 거기서 6월로 발견된 게 강석입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문현동 금괴 도굴 사건이라는 게 거기 뭐 6월이 천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아니, 백준흠 씨가 여의도 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라니까요. 그때 77학번이고 그때 고등학교 이제 평준화 되면서 여의도 고등학교가 그때 이제 창설됐어요. 그러니까 73년인가 4년인가 아마 창립했을 겁니다. 여의도 고등학교가. 예. 그래서 1회 졸업생으로 들어간 사람이 백준흠인데, 백준흠보다 5살, 6살 많은 강석 씨가 여의도 고등학교 백준흠의 선배가 되려면 이 사람은 마이너스 6회 졸업생이에요. 예. 여의도 고등학교 땅 파고 들어가서 6m인지 6m 파갖고 마이너스 6회 되겠습니까? 더 파야지. 한 60m는 파고 들어가면 거기 뭐 강석씨 6월이 나와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하고 모든 퍼즐이 척척 맞아 들어간다. 뭐가 맞아 들어가요? 이게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사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런 근거 없는 카톡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백준흠은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지하 아파트를 짓겠다고 방송에서 자신있게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럼 할 수 있겠죠. 그런 지하 벙커 짓겠다고. 그런 사업한다고. 고졸이 전부인 백준흠이 금독으로 갑자기 뭐 오너가 되고 뭐 사무총장 되고 수천억 들어가는 지하 아파트를 짓겠다고 자랑삼아 발표했다. 이게 뭐 정황 증거가 됩니까? 이 정황 증거가 된다고 믿는 분들은 그렇게 계속 믿고 살면 돼요. 그렇게 계속 믿고 살면서 앞으로 그와 유사한 일이 자신 앞에 닥치거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돈 빌려주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한테 하세요. 그러면 아마 바로 다 알그지 될 겁니다. 예. 자, 남산 아파트에 살았던 그가 과연 무슨 돈으로 났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 있을까? 16년의 세월입니다. 16년의 세월. 16년의 세월이면요.
이렇게 잘 살던 사람도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는 16년 안 걸려요. 16년 안 걸리고 1년 6개월이면 그렇게 되고요. 설령 백준엄 씨가 무일푼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약하겠죠. 잘 안 되죠. 근데 무일푼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16년 동안 성공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금도굴범 될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이런 게 흑색 선전이고 이러한 분들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 흑인들이에요. 나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흑인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흑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이라 그래서 또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취소하고요. 흑인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취소하고 또 뭐 흑인 단체에서 저한테 흑인이 뭐 그런 거냐고 또 들어올 것 같아서 취소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러한 카톡을 올린 분도 뭐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이런 카톡이 뭐 인기 카톡으로 돌면서 이걸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 사실이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또 탄핵 사건을 일으켰던 또 태블릿 PC 사건을 일으켰던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기정사실화했던 그 모든 루머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고 다만 요건 오른손의 얘기고 그쪽은 왼손의 이야기일 뿐이죠. 왼손의 이야기일 뿐이죠. 어쨌든 그 나름대로 다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이 다 카더라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내용을 카더라 통신의 문제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작년도 오구대선 그 당시 시절에 옆에 앉았던 분이 장충체육관에서 국민대회를 한다고 이렇게 카톡으로 날렸더니 제 이름을 걸고 뭐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카톡이 퍼져가지고 나중에 그 관공서인가요? 어디서 저한테 확인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고선 씨가 이 장충체육관 이거 국민대회 연다고 이렇게 했느냐? 사실 확인한다고. 근데 왜 안 했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올린 게 아니고 제 옆에 앉아 있었던 분이 임의적으로 거기다가 제 이름도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카톡 퍼뜨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좀 정신들 좀 차리시고 이제는 문현동 금괴 사건이 아니고 문현동 금괴 탈출 사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현동 금괴에서 이렇게 체포되어 있는 많은 분들 좀 탈출하시길 바랍니다.